12월 19일 일요일 NHK 뉴스입니다. 지난 12일부터 15일에 걸쳐 일본 입국한 13명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18일 새로 확인됐습니다. 후센노동성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이 확인된 것은 지난 12일부터 15일에 걸쳐 하네다 공항과 나리타 공항을 통해 입국한 10대부터 60대까지의 남녀 총 13명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이 확인된 13명은 미국, 케니아, 잠비아, 말라위, 나이제리아, 튀니지, 영국에 체류한 적이 있으며 공항 검역과 격리시설의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상에 대해서는 전원 모두 확인 중입니다. 또 이중 3명은 백신 접종자, 2명은 백신 미접종자이며 8명은 확인 중입니다. 이외에 18일 오키나와현에서 새로 2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고 발표됐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누적 65명입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11월 30일부터 당명 한 달간의 조치로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다음 달 이후에도 유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수상은 18일 도쿄 도내에서 취재진에게 오미크론 변이는 아직 미지의 부분이 매우 많아 긴급 피난 조치로 국경 검역 대책을 G7, 주요 7개국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수준까지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의 실태가 더욱 밝혀질 때까지 적어도 연말연시 상황은 면밀히 파악한 후 이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현재 조치를 유지하고 이후 대응을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국경 검역 대책이 일환으로 해외에서 귀국하거나 입국하는 사람은 공항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일반 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기관을 이용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리타 공항과 도쿄 도내를 잇는 케이세이전철과 도쿄 공항국교통 등이 지난해 12월부터 귀국자와 입국자 전용 철도와 버스를 운행하고 공항 내에는 홍보 포스터도 게시했습니다. 이중 케이세이전철은 도쿄 우에노 헨토쿠 열차인 스카이라이너의 18연 중 1명을 전용하고 감염 대책으로 정원을 평소의 절반인 약 20명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용 차량은 매일 29명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이용자는 평균 20명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도쿄 공항교통은 도내 호텔 등을 가는 고속버스인 리무진 버스 등 하루 3편의 전용 차량을 지정하고 감염 대책으로 전원을 평소의 절반인 20명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용자는 평균 5명 정도로 이용률은 약 1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경 검역 대책 전문인 와다코지 국제의료복지대학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경계가 계속되는 지금 감염 대책을 갖춘 전용 차량이 있다는 점을 사업자가 국가가 이용자에게 더욱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완에서 18일 사실상 미국산을 대상으로 한 돼지고기 수입 금지에 대한 찬반에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됐는데 반대 다수 결과가 나와 수입을 계속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타이완의 차잉원 정권은 지난 1월 설국기를 늘리기 위한 첨가물을 넣은 사료로 사육된 돼지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폐지했습니다. 수입 금지 조치는 사실상 미국 돼지고기가 대상이었는데 미국과의 자유미국 결제 가운데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수입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판단에서 폐지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당이 식품안전성을 이유로 수입을 다시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주민투표를 제안했고 18일 투표가 실시됐지만 반대 다수로 부결됐습니다. 차이 정권은 이 문제가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타이완이 한때 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D에 가입하지 않는 여부를 강요하는 인식을 나타내는데 수입을 계속하기 결정함에 따라 타이완 사람들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싶다는 희망을 명확히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18일에는 이외에도 에너지 정책 등 3개 주제에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도 실시됐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국민당은 이번 주민투표를 차잉원 정권에 대한 불신임 투표로 위치지었지만 오히려 정권이 신임받은 셈이어서 단세 회복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18일 선농화 발표로 러시아는 18일 이후 항공자유화 조약 체결국이 아니라며 조약에서 정식으로 탈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약은 금미 촉소의 검증 등을 위해 체결국이 장호 전달 비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020년 11월 미국이 조약에서 탈퇴함에 따라 지난 6월 러시아도 조약에서 탈퇴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조약은 동서냉전이 끝난 후 군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 양성을 꾀할 목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 주요국이 1992년에 서명하고 2002년에 발효됐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며 조약의 효과가 매우 저하될 것이 명확되고 적용 범위로 80%나 감소할 것이며 모든 책임은 조약의 본계가 철회한 미국에 있다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미국 의회 상원부회의는 18일 새벽 일본 시간으로 18일 오후 신임주의 대상의 남 이메뉴아 씨를 기용하는 인사안은 찬성 다수로 승인해 취임이 정식으로 결정됐습니다. 약 2년 반에 걸쳐 공석이었던 주의 대사에 정식으로 취임이 결정된 이메뉴아 씨는 취임이 결정된 지 몇 시간 뒤 트위터를 통해 60년의 역사가 있는 일본과의 동맹관계는 평화와 촉진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3년간 어떤 협력관계를 구축하는지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앞으로 30년간에 걸친 미국의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양국이 공통적인 도전에 맞서는 가운데 양국 관계의 신화를 위해 대사로서 부담이 노력하겠다며 동맹 강화에 힘쓰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메뉴아 씨는 과거에 오바마 정권에서 요직인 대통령 수석보좌관을 지냈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과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대 경쟁국으로 위치 지은 중국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동맹국인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어 주일 대사로 결정된 이메뉴아 씨를 중심으로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납치 문제로 담당하는 마츠노 관방장관이 18일 후코베시에서 열린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에 참석해 정부 차원에서 전력으로 임하겠다는 결의를 거듭 나타냈습니다. 집회에서 마츠노 관방장관은 북조선에 납치된 타구치 야에코 씨의 오빠로 납치 피해자 가족계 대표를 14년간에 걸쳐 맡은 이즈카 시게오 씨가 별세한 데 대해 납치 피해자 구출을 요구하는 활동에 선도에 서서 음과 마음을 바쳐왔다며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면목으로 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거듭되는 납치 피해자가 가족의 급여를 접해 이제는 조금도 지체할 수 없다고 절박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모든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이 실현되도록 가족과 함께하면서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총력을 기울여 전력을 임하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전력으로 임하겠다는 결의를 거듭 나타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박선원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지금까지 도쿄에서